다목적 공연장을 지으려면 옛 종축장 터의 전부를 써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개발공사가 무상 제공에 난색을 보이면서 약속과 다르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인수받았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0대 강원도회가 정부에 발송한 건의문이 20여 건에 달하지만 회신은 드뭅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옛 종축장 터를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지 전체를 사용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강원도와 도개발공사는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필요할 때는 다 해준다고 약속하고 막상 주려니 아까워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옛 종축장 터.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현물 출자한 땅입니다. 당시 원주시 동의를 얻기 위해 다목적 공연장 건립 요구를 수용했고 3자 협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 종축장 부지 6만여 제곱미터를 모두 사용해야 공연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면적 2만 2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며 1,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을 더하면 종축장터 전부를 써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원주시는 협약에 따라 약속 이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원주 시민과 강원 남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개발공사가 부지 전체를 무상 제공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운영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이전 비용 600억 원까지 포함된 다목적 공연장이 사업 초기부터 약속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평창군이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RE100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RE100 평창을 선언하고 평창군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RE100 평창을 선언했습니다. RE100은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캠페인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애플과 구글 등 기업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평창군이 처음으로 RE100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평창에는 7곳의 풍력발전소와 110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다른 시군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10년 안에 관내 공공시설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을 늘리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향후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 필수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설 설치와 이용을 독려하고 향후 민간 기업과 기관,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청정지역 해피 700 이미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정한 평창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고 또 평창의 가치와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도 불가피해 이와 관련한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건네받으면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어제 스위스 루잔에서 열린 제3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폐회식에서 IOC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했습니다. 강원도는 대회기 인수와 함께 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갑니다. 실무준비단은 4월 중에, 조직위원회는 이르면 7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꽉 막힌 지역 현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 지역의 간절함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나 국회에 발송합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지금까지 20건 이상을 건의했는데요. 정부의 성실한 회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후 1년 6개월 동안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도의회 사무처 집계 결과 모두 24건입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 귀환 건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달라는 건의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대로 이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의회에서 보낸 결의문이나 건의문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신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 외출 외박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를 국방부 등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와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정부 부처가 직접 보낸 회신은 24건 가운데 6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회신 내용도 절박한 지역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회시되어 우리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건의한 사항이 너무 미온적으로 회시되지 않나. 올해도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반대 등 지역의 위기감을 담은 대정부 건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을 수 있도록 꾸준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한 특별 교통관리가 추진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지점에서 이동식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정체를 가중시키는 갓길 운행 등을 단속합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드론을 동원해 과속 차량과 갓길 이용 차량 등을 잡아내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칩니다. 도내 9개 기관은 오늘 횡성휴게소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알리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400곳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장 개방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공공 데이터 포털, 주차정보 앱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원주시 문마급 건등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3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산에 있던 민가에서 장작을 태우던 중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 50분쯤에는 횡성군 우천면 하곡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0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가 선로 건설 반대 주민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특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위 명칭에 반대를 넣어 2월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주도의 공론화위원회와 범도민대책기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횡성, 영월, 홍천, 정선 등 5개 군지역 주민 대표들은 동해안에서 신가평간 송전망 건설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로컬 푸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3억 8천여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 등 3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한편 친환경 토토미와 치악산 한우, 미역 등으로 구성된 산모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로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워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원주 지역 대리업체 대표 59살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렌터카를 소속 대리기사를 태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픽업 서비스를 받는 대리기사에게서 많게는 대리운전비의 절반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치매 유병률이 10.9%로 전국 평균 10.1%에 비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노인 인구 28만 명 중 3만 명이 치매 인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중 보건소에 치매 등록을 한 인구는 16,000명으로 54%에 그쳐 전국 평균 57%보다 낮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두바이에서 열리는 아랍헬스 2020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144제곱미터 규모의 공동관을 만들어 원주 지역 의료기기 제조업체 11곳의 판촉 활동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2006년부터 쌓아온 바이어들의 정보를 이용해 이번 전시회 홍보와 초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역과 상담을 지원할 기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